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 구조에서 중요한 개념인 모티프와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마치 작은 기계처럼 우리 몸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기능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구성 요소 중 모티프와 도메인은 특히 단백질에서 중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특정한 역할을 하며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통해 이 모티프와 도메인이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모티프란 무엇인지, 다음으로 도메인이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모티프와 도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티프와 도메인의 예시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인 모티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프는 단백질 구조 속 독특한 패턴을 가진 작은 구조입니다. 모티프는 마치 집을 짓기 위한 벽돌과 같은데요. 이 모티프들이 쌓이고 연결되면서 단백질의 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단백질 구조에서 특정한 기하학적 배열을 가지는 몇 가지 2차 구조의 단순한 조합이 자주 발견되게 되는데, 이 간단한 구조 단위를 초이자 또는 모티프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모티프는 단백질 구조 속 가지는 작은 단위 구조입니다. 이제 모티프의 구조 중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릭스 턴 헬릭슨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2개의 알파 나선이 중간에 작은 턴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DNA와 결합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헤어핀 베타 모티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티프는 그림과 같이 2개의 베타 가닥이 마치 헤어핀처럼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 구조는 단백질이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릭 키 모티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 열쇠 모양과 비슷한 구조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4개 이상의 베타 가닥이 독특한 형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잘 펼쳐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베타 가닥 사이에 알파 나선이 위치한 구조로 시트가 평행이 아닌 반평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티프는 단백질의 작은 연결부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특정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티프의 큰 2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프는 구조적 기능을 하는데, 이 모티프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단백질의 특정 형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티프는 주로 여러 2차 구조, 특히 알파 나선과 베타 봉풍을 결합시켜 안정적인 연결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는 2개의 베타 봉풍을 알파 나선으로 연결하여 단백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티프는 특정 부위에서 2차 구조를 고정시키고 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단백질의 복잡한 입체 구조가 일관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모티프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티프는 특정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았던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는 두 개의 알파 나선이 짧은 턴으로 연결된 구조로 주로 DNA의 주요 홈에 결합하여 이 구조는 단백질이 특정 DNA 서열을 인지하고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은 모티프가 단순히 구조적인 연결 요소가 아니라 특정 상호작용을 수행하여 단백질의 생화학적 기능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이란 무엇일까요? 도메인은 여러 모티프가 결합하여 형성된 더 큰 구조적 단위로 보통 100개에서 2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은 단백질의 기능적 및 구조적인 기본 단위로 각 도메인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은 마치 집에서 각각의 방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부엌에서는 요리를 하고 침실에서는 잠을 자듯이 단백질 안에서의 도메인도 각각 다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메인은 크기가 커서 독립적으로 접히면 혼자서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많으면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도메인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도메인은 그 신호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메인은 단백질을 다양한 기능의 조합체로 만들어 하나의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도메인의 큰 특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도메인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각 도메인은 서로 다른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합니다. 도메인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의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서열은 도메인이 특정 기능에 적합한 구조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특화된 도메인들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단백질이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다중 도메인의 단백질입니다. 다중 도메인의 단백질은 여러 개의 도메인을 포함한 단백질로 각 도메인은 독립적으로 접히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인데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단백질이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도메인이 단백질에 결합함으로써 생화학적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도메인은 리간드와 결합하여 신호를 인식하고 또 다른 도메인은 그 신호에 따라 효소적 활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리간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리간드와 도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걸까요? 단백질과 리간드의 결합에서 리간드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전달받은 단백질의 경우 리간드가 특정 도메인에 결합하면 그 단백질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신호가 전달되고 전달된 신호가 세포와 외부 자극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모티프도 배우고 도메인도 배웠으니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프와 도메인의 계층적 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모티프보다 더 큰 단위로서 모티프들이 결합하여 도메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세 가지의 모티프들이 결합하여 한 개의 도메인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티프는 단순한 2차 구조의 요소 조합으로서 알파 나선, 베타 분풍 등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모티프들이 결합하여 도메인이라는 더 큰 구조적 단위를 형성합니다. 도메인은 독립적으로 접히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단백질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티프 예시 중 한 개인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와 DNA 결합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릭스 턴 헬릭스, 줄여서 HTH 모티프는 도메인의 일부 부분으로서 DNA에 결합하여 특정 유전자 서열을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DNA와 결합하는 단백질들은 위의 그림 A에 나타난 것과 같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도메인들이 결합하여 단백질의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모티프와 도메인들의 각각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도메인은 총 3가지로 키나제 도메인, 면역글로루빈 도메인, SH2 도메인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도메인 중 카니제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제 도메인은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은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인산화 작용을 수행하는데, 이는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단백질의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키나제 도메인은 신호가 오면 인산화를 통해 단백질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게 되는데요. 세포가 증식하거나 특정 반응을 일으킬 때 카니제 도메인이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니제 도메인은 다양한 세포 활동을 조절하면서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덕분에 세포가 외부에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글로불린 도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글로불린 도메인은 외부 병원체를 감지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단백질 도메인입니다. 기능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인식하여 면역 시스템이 반응하게 합니다. 항체와 세포 표면 수용체에 특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항체가 병원군과 결합할 때 면역글로불린 도메인이 그 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면역글로불린 도메인 덕분에 우리 면역 시스템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SH2 도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2 도메인은 세포 내부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으로는 특정 신호 분자에 붙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마치
특정 열쇠가 맞는 자물쇠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신호 분자에 정확하게 결합하여 반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SH2 도메인은 신호 전달 경로에서 타이로신이라는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다음 단계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포는 외부 자극에서 맞춰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SH2 도메인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적절하게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티프와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모티프는 단백질의 작은 구조 패턴으로 단백질의 안정성과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메인은 모티프의 더 큰 단위로 독립적인 구조를 하고 있고 하나의 도메인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티프와 도메인은 함께 작용하여 단백질이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상으로 단백질 구조의 핵심 포인트인 모티프와 도메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게시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